야, 너 지금 거울 박상병. 봤어? 그게 군인의 너 자세야? 지금 거울 봤어? 말해봐! 그게 군인 자세야? 오전 6시 30분. 강원도 최전방 여성부대 내무반 입구. 형광등 불빛이 아직 따뜻해지지 않은 채 복도를 희뿌옇게 밝히고 있다. 박지수는 일어선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 있다. 시선은 정면. 손은 바지 재봉선에 붙어 있다. 그러나 상체가 미세하게 흔들린다. 간밤에 2시간밖에 자지 못한 탓이다. 한서연 중사가 지수의 앞을 천천히 가로막고 선다. 한 손엔 커피 텀블러, 다른 손은 허리에 얹혀 있다. 그녀는 지수의 머리끝부터 군화 끝까지 훑어내린 뒤 고개를 반쯤 틀어 옆에 선 조연주 병장에게 말한다. 저 넥타이 매듭파. 나는 제가 어떻게 육군훈련소를 나왔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 조연주는 입꼬리를 올리며 시선을 피한다.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웃지 않는 척하며 고개를 돌리는 그 각도가 이미 웃고 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시선은 여전히 정면 허공이다. 턱 아래쪽이 미세하게 당긴다. 침을 삼키지도 않는다. 서연이 다가온다. 지수의 넥타이를 두 손가락으로 잡아당긴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매듭이 풀릴 때까지. 그러고는 텀블러를 들고 그냥 지나친다. 다시 매. 점호 전까지. 복도 끝 세면장에서 수도꼭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양치를 한다. 형광등 하나가 주기적으로 깜빡인다. 지수는 허공을 보다가 느리게 넥타이를 다시 잡아 올린다. 손가락이 약간 떨린다. 창밖은 아직 어둡다. 점호가 끝나고 쟤 또 간부 저기서 식당으로 혼자 가는 길. 먹는다. 여름 끝자락 아침 공기가 이슬처럼 차갑다. 쟤 또 저기 서연은 앞서 걷는다. 뒤에서 지수가 따라붙는다. 둘 사이의 간격은 정확히 2걸음. 서연이 속도를 높이면 지수도 따라 높인다. 서연이 방향을 틀면 지수도 튼다. 간격은 줄지 않는다. 서연이 의도적으로 유지하는 거리다. 식당 문을 서연이 먼저 연다. 뒤에서 밀어줄 생각이 없다는 듯 그냥 통과한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지수가 손으로 받아낸다. 문이 얼굴에 부딪히기 0.2초 전이다. 식판을 받는 줄. 지수가 취사 담당 병사에게 조용히 말한다. 쌀밥 조금만 주세요. 취사병이 숟가락으로 밥을 퍼다가 멈춘다. 옆에서 서연이 지나가며 아무 맥락 없이 한마디 던진다. 박상병, 밥은 많이 먹어야 돼. 체력이 그 모양이니까. 취사병이 눈을 피하며 밥을 2숟가락 더 얹는다. 지수는 고맙다거나 됐다거나 말하지 않는다. 식판을 받아 자리를 찾는다. 자리는 항상 문제다. 서연분대 간부들이 주로 앉는 테이블이 있고 지수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그 주변부다. 지수가 창가 쪽 빈자리에 앉으려 하자 먼저 와 있던 한지민 하사가 식판으로 옆자리를 막는다. 여기 누가 와요? 아, 죄송합니다. 지수는 다른 자리를 찾는다. 구석, 벽을 등지는 자리,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자리. 그곳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한다. 서연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난다. 크지 않은 웃음, 일상적인 웃음. 하지만 지수의 방향을 한 번씩 건드리는 시선들이 있다. 서연은 그중 가장 자연스럽다. 쳐다보지 않는다.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듯이. 지수는 밥을 씹는다. 창밖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구보구령 소리를 외친다. 하나, 둘, 셋, 넷. 지수의 숟가락이 그 박자에 맞춰 천천히 움직인다. 그날 오후 훈련 평가, 사격 자세 점검. 지수는 사격장 부사수 위치에 선다. 부사수는 주사수의 자세를 보조하고 탄약 공급 상태를 확인하며 위험 발생 시 즉각 보고하는 역할이다. 중요한 자리지만 점수에는 잡히지 않는 자리다. 서연이 평가관 자리에 선다.
클립보드를 들고 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어디를 보는지 모른다. 그냥 정면을 향해 서 있다. 지수의 파트너 박소연 상병이 사격 자세를 잡는다. 지수는 그 옆에서 규정대로 자세를 보조한다. 무릎을 낮추고 각도를 확인하고 안전핀 상태를 점검한다. 서연이 다가온다. 소연의 자세를 점검하는 척하며 지수 쪽으로 시선을 흘린다. 박상병, 부사수 위치 알아요? 네, 중사님.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지수가 서 있는 곳에서 반발자국 오른쪽. 규정상 정확한 위치다. 지금 서 있는 곳이 부사수 위치입니다. 그게 부사수 위치예요? 서연은 다시 묻는다. 같은 말을 낮고 느린 톤으로. 지수는 잠시 멈추다가 대답한다. 네, 중사님. 서연이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적는다. 지수는 그 내용을 볼 수 없다. 훈련이 끝난 뒤 지수의 평가서에 부사수 임무 숙지 미흡이라고 적혀 있다는 걸 지수는 다음 날 아침에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평가서 복사본이 지수의 개인 파일에 꽂히는 순간 지수는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평가서를 읽고 난 지수는 파일을 덮는다. 서랍에 넣는다. 잠그지 않는다. 잠글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잠근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내무반 전등이 꺼져 있다. 복도 불빛이 문 아래 틈새로 가늘게 새어 들어온다. 그 빛 한 줄기가 지수의 발쪽을 비춘다. 지수는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한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무언가 움직이고 싶어서. 위 침대에서 동기 김밀의 상병의 숨소리가 들린다. 이미 잠든 것 같다. 잘 자는 사람이다. 지수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는다. 감아도 잠은 오지 않는다. 3일 뒤 상상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부대 나한테만 전술 뭐라고 훈련 하는 결과 거지? 발표 시간. 중대 회의실. 형광등 불빛 아래 간부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지수는 맨 뒤줄 오른쪽 구석이다. 노트를 펼쳐놓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발표 자료 화면이 켜진다. 이번 훈련에서 우수 성과를 낸 인원 명단. 박지수 상병의 이름은 없다. 서연이 집계한 결과다. 문제는 지수의 점수 원본 기록지에 있다. 이미 모두가 고개를 숙인 뒤 지수 혼자 그걸 보고 있다. 전술 판단 항목 92점. 부대 내 최고점 중 하나다. 그러나 보고서에 반영된 점수는 67점이다. 서연의 손을 거쳐 수정된 항목이다. 지수는 기록지를 내려다본다. 조용히 닫는다. 노트에도 아무것도 적지 않는다. 회의 후 복도. 지수가 서연에게 다가간다. 중사님, 제 전술 판단 점수가 원래 기록이랑 다른 것 같아서요. 서연이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평가 기준이 바뀐 거예요. 공지했는데 못 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지 문서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그제야 서연이 멈춘다. 천천히 돌아선다. 지수를 똑바로 본다. 처음으로. 박상병,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따지는 거네요. 서연은 다시 걷기 시작한다. 지수가 다시 따라붙는다. 중사님, 박상병. 서연이 걸으며 말한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다음에 또 이러면 나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복도 끝에서 서연이 문을 열고 사라진다. 지수는 복도 가운데 서 있다. 벽 너머에서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가늘게 울린다. 지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서 있다. 그날 저녁 내무반. 지수는 핸드폰 메모 앱을 연다.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또박또박 적는다. 오늘 있었던 일, 점수 수정 항목,
공지 문서 없음. 서연의 대답. 그 톤까지. 지수는 원본 기록지 사진도 찍어둔다. 수정된 보고서 사진도 나란히 저장한다. 메모를 닫고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는다. 이틀 뒤 외출 신청서 건이 터진다. 지수가 제출한 외출 신청서가 반려된다. 사유 없음. 서연의 결제란에 도장 대신 붉은 펜으로 사선이 그어져 있다. 규정상 허용되는 외출 일정이다. 같은 기수 동기 상병들은 이미 결제가 났다. 같은 날, 같은 목적의 외출이다. 지수는 서연의 사무실 문을 두드린다. 들어와요. 서연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다. 지수가 들어와 외출 신청서를 내민다. 중사님, 외출 신청서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기 임무 가능성 있어요. 대기 임무 공지가 있었나요? 생길 수도 있다고요. 다른 동기들은 같은 기간에 결제가 났는데요. 서연이 처음으로 화면에서 눈을 뗀다. 지수를 본다. 걔네는 내가 판단한 거예요. 저는 왜 다른 판단을 받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침묵이 흐른다. 서연이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린다. 나가요. 지수가 신청서를 들고 사무실을 나온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서 낮게 울린다. 그날 이후 서연의 괴롭힘은 더 촘촘해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훈련 중 지수에게만 지시가 2번씩 반복된다. 한 번은 명령으로, 한 번은 확인이라는 이름으로. 행정 업무에서 지수에게만 이중 검토가 요구된다. 회의 중 지수의 보고는 항상 마지막이다. 시간이 부족해서 잘리거나 다음으로 미뤄지는 건 항상 지수 차례다. 동기들은 알고 있다. 알면서 모른 척한다. 그게 살아남는 방식이라는 것도 모두가 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수의 핸드폰에 처음 보는 번호에서 문자가 온다. 박상병, 지금 잘하고 있어요. 힘내요. 지수는 발신인을 찾으려 한다. 찾지 못한다. 번호를 저장하지도 않는다. 그냥 본다. 오래. 그러다 핸드폰을 덮는다.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 시점에 지수도 서연도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엔 그 이름이 분명해진다. 지수의 메모 파일은 계속 쌓인다. 5페이지, 10페이지, 15페이지, 날짜별, 항목별, 사진 포함. 사흘 뒤 또 하나의 사건이 추가된다. 부대 내 체력 검정. 오전 10시. 지수는 팔굽혀펴기 항목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겼다. 옆에서 함께 평가를 진행하던 한지민 하사가 기록지에 숫자를 적는다. 그 숫자를 서연이 취합한다. 결과 발표. 지수의 팔굽혀펴기 기록은 기준치 미달로 처리되어 있다. 지수는 그 결과지를 보는 순간 아무 표정도 짓지 않는다. 그냥 받아서 접는다. 주머니에 넣는다. 저녁에 사진을 찍는다. 메모에 추가한다. 그날 밤 지수의 메모 파일은 16페이지가 된다. 동기 김미래가 지수 옆에 앉는다. 아무 말 없이 오래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한다. 지수야. 응. 너 되게 무서운 사람이다. 지수가 미래를 본다. 왜? 무서운 거 당하면서도 무서운 표정 안 하잖아.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한다. 표정 냈다가 뭐가 달라져? 미래가 아무 말도 못한다. 그냥 지수 옆에 더 앉아 있는다. 5주가 지난다. 숨기지 말고 지수의 이야기해봐. 메모 아니, 파일은 그런 거 없어. 22페이지다. 정말이야? 말해봐. 믿어줘. 날짜별, 무슨 일 있어? 항목별, 사진 첨부 포함. 그리고 2주가 더 지난다. 7주째 되는 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 부대 정문 앞 도로에 검정 세단 한 대가 선다. 번호판이 흰 바탕에 파란 글씨다. 민간 차량이다. 뒷문이 열리고 먼저 내리는 사람은
키 큰 남자다. 정장 차림이다. 그 뒤를 따라 내리는 사람은 여자다. 60대 초반. 머리는 단정히 올려 있다. 핸드백은 무채색. 구두는 굽이 났다. 걸음은 느리지 않다. 빠르지도 않다. 보폭이 정확하다. 마치 오래 훈련된 보행처럼. 정문 위병소 근무자가 방문 목적을 묻는다. 면회 신청하러 왔습니다. 박지수 상병.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정숙입니다. 위병소 근무자가 규정대로 신분증을 확인한다. 잠시 후 전화를 건다. 면회 허가가 떨어진다. 이정숙이 면회 대기실에 앉는다. 차 한 잔을 권하는 행정병에게 괜찮다고 한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본다. 훈련장, 뛰는 병사들, 구령 소리. 그녀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는다. 지수가 들어온다. 군복, 베레모, 얼굴에 피로가 배어 있다. 이정숙을 보자마자 걸음이 살짝 느려진다. 그러다 다시 정상 속도가 된다. 어머니, 앉아. 둘이 마주 앉는다. 잠시 말이 없다. 밥은 먹고 있어? 네. 자는 건? 그냥저냥요. 이정숙이 지수의 얼굴을 오래 본다. 눈가에 그늘이 내려앉은 것, 볼이 전보다 들어간 것, 손등이 거칠어진 것. 하나씩. 어머니, 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보고 싶어서. 그게 다예요? 이정숙이 핸드백을 연다.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낸다. 지수에게 내민다. 지수가 봉투를 열어 꺼낸다. 종이 몇 장. 첫 번째 장을 본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얼굴이 굳는다. 그것은 지수가 찍어서 메모 앱에 저장해둔 사진들의 인쇄본이었다. 원본 기록지, 수정된 보고서, 외출 신청 반려권, 체력 검정 결과. 지수가 모아온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아래에 새로운 서류가 하나 더 있다. 지수가 처음 보는 것이다. 서연의 과거 근무 이력, 전 부대에서의 인사 기록, 그리고 그 안에 작게 적힌 메모 하나. 전 근무지에서도 동일 유형 문제 제기 있었음. 조용히 마무리됨.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알 필요 없어. 어머니. 지수야. 이정숙이 앞으로 몸을 약간 기울인다. 목소리가 낮아진다. 네가 보낸 사진 나한테 안 보냈지.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보냈어. 지수의 손이 멈춘다. 그 익명 문자 어머니한테도 갔어요? 응. 그리고 이 서류는 내가 따로 확인한 거야. 내 방식으로. 지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는다.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두 손으로 덮는다. 저 괜찮아요. 그래. 진짜예요. 알아.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흐른다. 이번 침묵은 앞의 것과 결이 다르다. 비어있지 않다. 뭔가 가득 들어차 있는 침묵이다. 어머니, 제 결혼 얘기 문제 없죠? 이정숙이 잠깐 멈춘다. 왜 그 얘기해? 그냥요. 민준 씨 어머니가 뭐라 하진 않죠? 그쪽은 신경 쓰지 마. 내가 할 얘기는 따로 있어. 이정숙이 핸드백에서 다른 것을 하나 더 꺼낸다. 명함이다. 군 관련 기관 법무 담당 변호사 명함이다. 이분한테 연락해. 어머니, 저는 지수야. 이정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린다. 딱 한 번. 그리고 다시 단단해진다. 네 아버지가 군인이었잖아. 평생. 네가 군복 입겠다고 했을 때 내가 말렸잖아. 기억해? 기억해요. 그때 내가 틀렸어. 말리려 했던 것도 말린 것도. 지수가 이정숙을 본다. 왜요? 네가 군복 입는 거 보면서 아버지 생각이 났거든. 나쁜 기억. 힘들었던 기억. 그게 무서워서 말렸는데.
근데 지금 네 꼴 보니까. 이정숙이 잠깐 멈춘다. 아버지 닮았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좋은 쪽으로. 이정숙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핸드백을 든다. 명함을 지수 앞으로 더 밀어준다. 이분한테 연락하는 건 네 선택이야. 근데 이 서류는 가져가. 지수가 봉투를 든다. 나 이제 갈게. 벌써요? 응. 볼 건 다 봤으니까. 이정숙은 면회 대기실을 나선다. 문 앞에서 한 번 멈춘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지수는 봉투를 들고 앉아 있다. 창밖에서 이정숙이 타고 온 세단이 돌아나가는 게 보인다. 번호판, 흰 바탕에 파란 글씨, 그리고 그 옆에 더 작은 글씨, 소속 표시, 국방부. 지수는 그 번호판을 한동안 바라본다. 그러다가 명함을 꺼낸다. 뒤집어 본다. 앞면 다시 본다. 명함을 군복 가슴 주머니에 넣는다. 그날 저녁, 부대 내 행정 담당 원사가 서연을 부른다. 복도에서 서연이 원사 호출을 받은 건 저녁 식사 직후였다. 서연은 텀블러를 들고 원사실 문을 열고 들어선다. 원사는 책상 앞에 앉아 있다. 서류가 몇 장 올라와 있다. 서연을 보는 눈이 평소와 다르다. 중사 앉아요. 서연이 앉는다. 원사가 서류를 내민다. 서연이 받아본다. 한 줄씩 읽어내려간다. 상급 부대 감찰 요청서, 제출인 익명, 첨부 자료 항목 목록, 평가 점수 조작 의혹, 외출 신청 차별적 반려, 체력 검정 결과 조작 의혹. 서연의 손가락이 종이 가장자리를 꼭 쥔다. 이거 언제 접수된 거예요? 오늘. 누가? 그건 얘기 못해요. 원사가 서연을 본다. 중사, 이거 단순 민원 아니에요. 상급 부대 감찰 요청 포함돼 있어. 내일 감찰관 내려와. 서연은 서류를 내려놓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손이 테이블 위에 놓인다. 손등이 보인다. 아주 잠깐 손가락이 당겼다가 펴진다. 할 말 있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은 일어서서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온다. 복도에서 잠시 서 있는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눕는다. 서연은 그 빛 위를 걸어서 지나간다. 발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리다가 사라진다. 감찰이 시작된 오늘 훈련 날은 어땠어? 목요일이었다. 괜찮았어. 상급 괜찮았어. 부대에서 감찰관 2명이 내려왔다. 오늘 훈련 여자와 남자. 각각 서류 가방을 들고 있다. 감찰관들이 부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복도의 공기가 바뀐다. 사람들이 더 똑바로 걷는다.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진다. 시선이 어딘가를 향하다가 돌아온다. 기록 검토, 당사자 진술, 동료 진술, 절차는 조용히 진행됐다. 소문은 조용하지 않았다. 점심 식당, 서연을 보는 눈과 지수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 서연을 보는 눈들은 시선을 쉽게 맞추지 못한다. 지수를 보는 눈들은 오히려 더 많아진다. 조연주가 복도에서 지수를 마주쳤을 때 이번엔 먼저 눈을 마주치고 짧게 고개를 숙인다. 지수도 짧게 고개를 숙인다. 둘 다 아무 말하지 않는다. 한지민이 급식줄에서 지수 옆에 선다. 자연스럽게, 어색하게 식판을 받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박상병, 나 진술해서 사실대로 말할게요. 지수가 한지민을 본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진작에. 하사님도 어려우셨을 거예요. 한지민이 아무 말도 못한다. 밥만 받아 걸어간다. 감찰 이틀째. 오전 전체 간부 집합. 대대장이 앞에 선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하다. 이번 감찰 내용은 진행 중이라 공식 발표 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합니다. 상급자의 권한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그 결과는 개인이 책임집니다. 서연은 앞줄 왼쪽에 서 있다. 시선은 정면이다.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옆에 선 한지민의 눈이 한 번 서연 쪽으로 흘렀다가 정면으로 돌아온다. 서연은 그걸 모른다. 아니면 아는데 모른 척한다. 집합이 해산되고 복도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지수와 눈이 마주친다. 지수는 피하지 않는다. 서연도 피하지 않는다. 2초 정도. 그러다 서연이 먼저 시선을 돌린다. 걸음도 방향을 틀어 다른 복도로 사라진다. 지수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다가 다시 걷는다. 감찰 사흘째. 오후 결과 통보. 서연은 감찰관 앞에 앉는다. 두 장의 문서가 테이블에 놓인다. 하나는 평가 점수 수정 항목 원본 기록과 수정본의 비교 분석. 하나는 외출 신청 반려 기록과 타 인원 결제 현황 비교. 세 번째 서류가 추가로 나온다. 체력 검정 기록지 원본과 최종 제출본의 숫자 차이. 감찰관이 말한다. 한서연 중사, 해당 기록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두 문서를 본다. 세 번째 문서를 더 오래 본다.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재산정이었습니다. 해당 기간 변경된 평가 기준 공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부 방침이었습니다. 해당 방침을 승인한 상급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침묵. 감찰관이 서류에 무언가를 적는다. 외출 신청 반려건에 대해서는요. 대기 임무 가능성 때문에 해당 기간 대기 임무 지정 또는 예고 공문이 없습니다. 동일 기간 동급 인원 외출 결제 내역이 확인됩니다. 동일 기수 상병 4명 중 박지수 상병만 반려된 기록입니다. 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감찰관이 세 번째 서류를 짚는다. 체력 검정 기록지 원본과 최종 집계본 사이에 수치 차이가 있습니다. 박지수 상병 8구표표기 항목. 원본 47회. 집계본 32회. 기준치는 36회입니다. 서연은 그 수치를 들으면서 눈을 내리깐다. 담당 평가관이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평가관 한지민 하사는 진술에서 원본대로 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계는 중사님께서 직접 하셨습니까? 침묵이 길어진다. 서연의 손이 무릎 위에 놓인다. 보이지 않는다. 테이블 아래에 있어서. 감찰관은 서류를 닫는다. 결과는 상급 부대 보고 후 공식 통보됩니다. 서연은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온다. 복도는 비어 있다. 저녁 점호 전 공백 시간. 아무도 없다. 서연은 창문 앞에서 잠시 선다. 창밖에 훈련장이 보인다. 거기서 지수가 뛰고 있다. 저녁 체력 단련이다. 혼자다. 트랙을 돌고 있다. 속도는 일정하다. 기복이 없다. 등이 곧다. 팔 동작이 반듯하다. 힘들다는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본다. 오래. 창밖에서 지수가 트랙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서연이 있는 창 쪽으로 향하는 방향이 됐을 때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는다. 그냥 달린다. 서연이 거기 있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다음 날 오전 결과 통보가 떨어진다. 한서연 중사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는다. 평가 조작 및 권한 남용 사유. 보직 변경과 함께 상급부대 인사위원회 출석이 통보된다. 이 소식이 퍼지는 데는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2시간 뒤 이정숙의 전화가 서연의 직속 상관에게 걸린다. 이정숙이 누구인지 알게 된 대대장이 잠시 말을 잃는다. 이정숙은 차분하게 말한다. 감사히 처리해 주셨다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그 말이 위협인지 감사인지는 전화를 받은 대대장만 안다. 대대장은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 있다.
점심시간. 서연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다. 평소 그녀가 앉던 테이블. 한지민이 있다. 그러나 오늘은 식판으로 옆자리를 막지 않는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다. 그 옆 빈자리에 서연이 앉으려 할 때 반대편에 앉은 누군가가 자리를 옮긴다. 말없이 식판을 들고 일어나 다른 테이블로 간다. 또 한 명이 뒤따라간다. 서연은 그 자리에 앉는다. 밥을 뜬다. 씹는다. 삼킨다. 맞은편 구석 자리. 지수가 밥을 먹고 있다. 오늘은 창가 쪽에 앉아 있다. 햇빛이 지수의 식판 위에 닿는다. 밥알이 빛을 받는다. 처음으로 지수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 있다. 지수는 서연 쪽을 보지 않는다. 서연은 지수 쪽을 2번 본다. 지수는 모른다. 아니면 아는데 보지 않는다. 식당 안 소리들이 계속된다. 수저 소리, 사람들 말소리, 환풍기 소리,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모든 것이 달라졌다. 처분 통보 그동안 내가 나흘 뒤 미안했다. 용서해 오후 주지 않을래? 4시 행정 업무 괜찮아. 마감 뒤 부대 내 가장 그동안 한적한 내가 통로, 미안했다. 용서해 주지 보급 않을래? 창고 옆쪽 문 앞, 괜찮아. 나무 그늘이 드리운 작은 통로다. 이 시간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다. 창고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있다. 여름과 가을 사이의 공기가 그 틈새에 고여 있다. 서연이 그곳을 지나다가 지수를 마주친다. 지수는 문서 봉투를 들고 창고 쪽에서 나오는 중이었다. 서연은 반대편에서 걸어온다. 서로를 발견하는 건 동시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6발자국. 멈춘다. 둘 다. 바람이 나무가지를 건드린다. 잎이 흔들린다. 그 소리만 있다. 서연이 먼저 눈을 피한다. 지나치려 한다. 지수가 말한다. 중사님. 서연이 멈춘다. 뒤를 돌지 않는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서연이 천천히 돌아선다. 지수를 본다. 지수는 서연을 보고 있다. 봉투를 양손으로 쥐고 자세는 반듯하다. 언제나처럼. 잠시가 흐른다. 미안해요. 서연이 먼저 말한다. 지수는 표정이 바뀌지 않는다. 왜 그랬어요? 평가도 외출도 체력 검정도 왜요? 서연이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시선이 약간 옆으로 흘러간다. 나무 기둥. 그쪽을 본다. 기둥 껍질에 금이 가 있다. 오래된 나무다. 싫었던 건 아니에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요. 서연이 다시 지수를 본다. 이번엔 제대로. 너 처음 왔을 때 자세가 너무 반듯했어. 말투도, 행동도, 눈빛도 뭔가 나보다 나은 사람처럼 느껴졌어. 근거도 없이 그냥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게 싫었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 느낌이, 나 자신한테서 나오는 느낌이. 그래서 점수 조작하셨어요. 서연의 눈이 잠깐 흔들린다. 응. 대답이 나왔다. 서연 스스로도 예상 못한 타이밍에. 짧고 낮고 건조하게. 지수가 봉투를 양손으로 고쳐준다. 중사님, 저도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해요. 전 부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서연의 표정이 굳는다. 거기서도 같은 이유였어요? 누군가가 중사님보다 나은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서연이 대답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만뒀어요. 부대를. 저는 안 그만뒀어요. 알아요. 중사님 때문에 그만두고 싶었던 날이 있긴 했어요. 서연이 지수를 본다. 언제요? 체력 검정 결과 나온 날 밤이요. 혼자 내무반 화장실에서 한 10분 있었어요. 거울 보면서. 서연이 아무 말도 못한다. 근데 안 그만뒀어요. 제 이유가 중사님이 될 수 없어서요. 그게 무슨.
제가 군복 입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중사님 때문에 바뀌거나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지는 것 같아서요. 중사님한테 지는 게 아니라 저한테 지는 거라서. 서연은 잠시 말을 잃는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연다.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알아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됐고, 변명은 아니에요. 알아요. 고마워요, 그 말. 제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둘은 서 있다. 발자국 하나 움직이지 않고 바람이 다시 온다. 이번엔 더 길게. 나뭇잎이 한 장 땅으로 내려온다. 둘 사이 어딘가에 닿는다. 중사님, 응. 전 부대에서 그만둔 사람. 중사님이 찾아가셨어요? 서연이 대답하지 않는다. 중사님, 아직 못했어요. 지수가 잠시 서연을 본다. 그 사람도 저한테 한 말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연이 지수를 본다. 이 말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것처럼. 박상병은 왜 그런 말을 해줘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요. 서연이 먼저 고개를 숙인다. 군인의 경례가 아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아주 짧게. 지수도 짧게 고개를 숙인다. 서연이 걸어나간다. 지수는 그 자리에 서 있다. 나무 그늘이 지수의 발쪽을 덮는다. 봉투를 든 손이 조금 느슨해진다. 서연의 발소리가 통로 끝에서 사라진다. 그 뒤로 새소리가 들린다. 아까부터 있었는지도 모른다. 지금 들린다. 지수는 잠시 더 서 있다가 걸음을 옮긴다. 그로부터 닷새가 여러분 부자 지난다. 되시고 구독, 좋아요, 서연은 알람 설정까지 인사위원회 눌러주시면 출석 감사하겠습니다. 전날 저녁 짐을 정리하기 여러분 시작한다. 부자 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사무실에 설정까지 있던 개인 눌러주시면 물건들. 감사하겠습니다. 액자 하나, 달력, 책 2권, 취임 때 후임들이 선물한 작은 화분. 이미 죽어가고 있다. 흙이 말라 있다. 서연이 그걸 마지막으로 들여다본다. 물을 준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지만 한지민이 문 앞에서 본다. 중사님,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서연이 화분을 내려놓으며 말한다. 모르겠어요. 한지민이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말한다. 저 진술 때 사실대로 말했어요. 미안해요. 중사님한테도, 박상병한테도. 서연이 한지민을 본다. 잘했어요. 네, 잘했다고요. 한지민이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문을 닫는다. 서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는다. 창밖은 어둡다. 형광등 하나가 사무실 전체를 밝힌다. 서연은 책상 앞에 앉는다. 컴퓨터를 켠다. 문서 하나를 연다. 오래 본다. 마우스가 한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다 타이핑이 시작된다. 한 문장, 두 문장, 천천히, 멈췄다가, 다시, 제목은 개인 진술서다. 감찰 조사에서 답하지 못했던 것들을 직접 서술한다. 자신이 왜 그랬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느 순간에 멈춰야 했는데 멈추지 않았는지, 문장들이 짧고 건조하다. 감정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사실을 쓴다. 전 부대 이야기도 쓴다. 거기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그 사람이 부대를 떠났고 자신은 그것을 해결됐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나 해결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고. 서연은 그것을 다 쓰고 나서 출력하지 않는다. 파일을 저장하고 이메일로 감찰관에게 보낸다. 첨부 파일 하나. 발신인 이름 한서연. 보낸 뒤 컴퓨터를 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는다. 핸드폰을 든다. 연락처를 찾는다. 저장된 번호 하나. 이름 없이 번호만 저장된 것. 오래된 번호다. 전 근무지 시절부터 저장된 채로 지워지지 않은 번호. 서연이 문자를 쓴다. 저 한서연이에요. 오래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직접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시간 돼요? 보낸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불을 끈다. 답장이 오는 데는 20분이 걸린다. 핸드폰 화면이 켜진다. 네. 한 글자. 서연은 그 글자를 오래 본다. 그날 밤, 지수는 내무반에 앉아 핸드폰을 본다. 익명의 문자가 또 왔다. 이번엔 내용이 다르다. 저 한서연 중사예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이제 직접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지수는 이 문자를 오래 본다. 그러다 위에 쌓인 예전 문자를 다시 올라가 본다. 박상병, 지금 잘하고 있어요. 힘내요. 같은 번호에서 왔다. 지수는 그것도 오래 본다. 답장을 쓴다. 지운다. 다시 쓴다. 다시 지운다. 결국 보내는 문자는 세 글자다. 알겠습니다. 보내고 핸드폰을 덮는다. 불을 끈다. 어둠 속에서 위 침대 미래의 숨소리가 들린다. 오늘은 그 소리가 조금 달리 들린다. 편안하게. 지수도 눈을 감는다. 이번엔 잠이 좀 일찍 온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부대 내 여성 간부 상담실 문을 두드린다. 들어오세요. 상담 장교 오지연 대위가 앉아 있다. 지수가 들어가 앉는다. 상담 신청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지수는 잠깐 말이 없다가 말한다. 다음 달부터 분대장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오지연이 눈을 약간 가늘게 뜬다. 분대원 관리요? 아니요. 그냥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오지연이 잠시 지수를 본다. 그러다 뒤에 있는 선반에서 노트 하나를 꺼낸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자신한테는 잘하고 있어요? 지수가 대답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꽤 길다. 생각해 봐야겠네요. 오지연이 노트에 뭔가를 적는다. 두 번째 질문.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예요? 지수가 잠깐 생각한다. 체력 검정 결과 나온 날 밤이요. 왜요? 제가 한 걸 숫자가 안 봐줄 때 그게 제일 무력했어요. 노력이 있었던 자리에 다른 숫자가 들어와 있으면 내가 한 게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오지연이 적는다. 근데 그만두지 않았어요. 네. 왜요? 제 이유가 있어서요. 군복 입은 이유요? 지수가 오지연을 본다. 어떻게 알았냐는 눈빛으로. 많이들 그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수가 잠깐 창밖을 본다. 훈련장. 아직 비어 있다. 아침 해가 막 걸쳐 있다. 빛이 고르다.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돌아가셨고요. 아버지 장례식 날 저는 아직 군복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아버지 전우분들이 오셨는데 전부 군복 입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영정 앞에서 경례를 하시는데 그게 그냥 뭔지 모르게 좋아 보였어요. 슬프면서 좋아 보이는 거 처음이었어요. 오지연이 적는다. 그래서 입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했을 것 같아서요. 아마도. 지수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조금 한다. 멋쩍은 것처럼. 오지연이 노트를 덮는다. 분대장 잘할 것 같아요. 왜요? 본인 이유 있는 사람이 남 이유도 찾아줄 수 있거든요. 지수가 잠깐 생각한다. 그 말을 씹어보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또 와요. 지수가 일어서서 경례를 한다. 오지연이 받는다. 지수가 나가는 뒷모습을 오지연이 본다. 문이 닫힌다. 그 무렵 이정숙의 전화가 지수에게 온다. 지수가 밖으로 나와 받는다. 어머니, 잘 있어? 네. 오늘 기사 났어. 어떤 거요? 군내 평가 조작 관련. 내 이름은 없어. 익명 피해자로. 알아요. 괜찮아? 네. 이정숙이 잠시 말이 없다.
그러다 한마디. 지수야. 네.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오늘 너 엄청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눈이 훈련장을 향한다. 해가 더 높이 올라가고 있다. 어머니. 응. 저 다음 달에 분대장 됐어요. 알아. 어떡해요? 다 알아. 이정숙의 목소리에 무언가가 실린다. 뚜렷하지 않고 희미하지만 확실히 거기 있는 것. 기쁨인지 안도인지 그리움인지 셋 다인지도 모른다. 잘할게요. 그래. 어머니. 응. 제가 어머니 속 많이 썩였죠. 아니. 아무래도요. 아니야. 짧고 단호하다. 아버지 장례식 때 나 격리하는 분들 보고 좋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랬어? 그랬어요. 그때 어머니한테 말했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이정숙이 잠깐 말이 없다. 기억나. 저 그거 기억하고 군 지원했어요. 이정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응. 왜 말리셨어요? 무서워서. 뭐가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지수가 잠깐 침묵한다. 상처받았어요. 알아. 근데 괜찮아요. 알아. 진짜예요. 알아. 이 가시나야. 마지막 말에 이정숙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린다. 금방 다시 단단해지지만 그 흔들림을 지수는 들었다. 이정숙도 안다. 둘 다 아무 말 하지 않는다. 끊을게요, 어머니. 그래. 다음 주에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긴다. 지수는 핸드폰을 든 채 서 있는다. 해가 훈련장 바닥을 고르게 덮는다. 이슬이 남아있는 풀잎 위에서 빛이 터진다. 지수는 그 빛 속에서 잠깐 눈을 감는다. 눈을 뜬다. 걸음을 옮긴다. 한 달 뒤 자, 이제 시작이야. 가을 아자, 첫째 주 이른 아침 부대 훈련장 공기가 서늘하다. 이슬이 아직 풀잎 위에 있다. 하늘은 맑다. 구름이 없다. 이 계절 강원도의 하늘은 색이 진하다. 파랗다는 말이 싱겁게 느껴질 정도로 박지수 상병이 분대원 6명 앞에 선다. 처음으로 분대장으로서 서는 아침 저무다. 분대원들의 얼굴은 아직 잠이 덜 깼다. 눈이 부어있는 사람, 머리를 제대로 묶지 못한 사람, 입을 반쯤 벌리고 하품을 참는 사람, 새로 전입 온 이등병 박수아는 군화끈이 한쪽만 묶여 있다. 지수가 그 앞에 선다. 명령하지 않는다. 지적하지 않는다. 그냥 선다. 분대원들이 차츰 자세를 잡는다. 아무 말 없는데도 지수가 서 있는 것만으로 반듯한 자세, 흔들리지 않는 시선, 그것이 주변을 조용히 당기는 것처럼 박수아가 슬쩍 군화끈을 발 뒤쪽으로 밀어넣는다. 지수는 봤지만 말하지 않는다. 점호 구령이 시작된다. 지수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로지른다. 크지 않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 끄틈절이 또렷하다. 말이 공기 속에서 흩어지지 않고 닿는다. 점호가 끝난다. 지수가 분대원들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인다. 오늘 하루, 그게 다다. 분대원들이 각자 흩어진다. 지수는 자리에 남는다. 잠깐, 훈련장 한가운데에 혼자, 멀리 부대 정문 쪽 도로에 검정 세단이 천천히 지나간다. 번호판은 보이지 않는다. 그냥 지나쳐간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훈련장 한쪽에 빈 벤치가 있다. 서연이 사용하던 간부 휴게 벤치다. 지금은 비어 있다. 가을 햇살이 그 벤치 위에 얹혀 있다. 벤치 아래로 나뭇잎 하나가 떨어져 내린다. 천천히. 바람도 없는데 잎이 벤치 위에 닿는다. 소리도 없이 저 멀리 다른 훈련장에서
새로 부임한 간부의 목소리가 들린다. 구령을 외치는 소리. 아직 어색하다. 긴장이 섞인 목소리. 지수는 그 소리를 듣는다. 그러다 시선을 내린다. 훈련장 바닥. 이슬이 풀 위에서 빛을 받고 있다. 작은 빛들이 여러 개. 각자 다른 방향으로 반짝인다. 지수는 그 빛들을 한동안 내려다본다. 박수아가 저 멀리서 지수 쪽으로 걷는다. 군화끈을 다시 묶으면서 제대로. 이번엔 양쪽 다. 지수에게 가까워지면서 슬쩍 눈을 피한다. 지수가 그걸 봤을까봐. 지수는 시선을 들지 않는다. 빛들을 보고 있다. 수아가 지수 옆을 지나친다. 지수가 조용히 말한다. 수아. 수아가 멈춘다. 군화끈 훈련 중엔 풀리지 않게 이중으로 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이 연습해 볼게요. 수아가 잠깐 지수를 본다. 혼날 줄 알았던 얼굴. 그게 아닌 걸 확인하는 얼굴. 네. 감사합니다. 수아가 걸어간다. 지수는 다시 빛들을 본다. 해가 올라온다. 지수의 그림자가 훈련장 바닥 위에 길게 눕는다. 천천히 짧아지기 시작한다. 지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서 있는다. 빛 속에 그 빛이 지수의 어깨 위에, 등 위에, 군화 위에 고르게 내려앉는다. 어디도 빠지지 않고 어디도 더 밝지 않게 고르게. 멀리서 구령 소리가 다시 들린다. 하나, 둘, 셋, 넷. 지수도 소리 없이 그 박자를 센다. 하나, 둘, 셋, 넷.